태양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복사층, 대류층 거쳐서 방출되죠. 표면 온도가 약 6000 켈빈, 여기는 5800 켈빈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핵융합 반응이든 핵 분열 반응이든 핵 반응에서는 손실 질량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손실 질량. 아니면 질량 결손. 용어를 콘도에서 썼는데,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질량 결손. 질량이 줄어든다고. 반응을 하고 나면 질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에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헬륨 4개의 원자량의 합은 4.032U인데, 헬륨 하나가 되고 나서는 4.003으로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하면은 나오는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U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아무튼 손실전력이래 자꾸.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거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넘기세요.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엄청난데, 그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그 중에 일부 빛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게 20억 분의 1 정도래. 20억 분의 1.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해요. 근데 그 정도 에너지가 1시간 동안만 도착하는 에너지면 인류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과 맞먹습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태양 에너지 지구에 도착하는 애를 100%라고 하면 그 중에 30%는 반사되고 나머지 70%가 지표면과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이거는 예전에 앞에 배운 겁니다. 근데 지표에서 나가는 애가 바로 나가질 않고 대기권에 흡수가 돼. 온실기체가 흡수를 해요. 그랬다가 재방출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가는 거는 70%가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요런 과정에서 지표면이 다시 더 뜨거워지죠. 그런 걸 온실효과라고 한다. 온실효과가 있으면 지구가 좀 높은 상태로,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근데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도 일어나고요. 수력 발전도 돌릴 수가 있고, 그 담수, 그러니까 비가 돼서 내리는 거를 잘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용수, 식수, 생활용수 이런 데 쓸 수가 있고, 지표면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지하수가 되어서 흐르기도 하고, 동식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도 생깁니다. 바람이 풍력 발전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 파도가 생기는 것도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력 발전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결국엔 생기는 거죠. 근데 조력 발전은 다릅니다. 조력 발전은 이제 밀물썰물 차니까 그거는 이제 달의 인력에 의한 거고, 이제 파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긴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의 그 영양소가 될 수가 있죠. 빛에너지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형태로 영양소에 저장을 하잖아요. 식물, 동물이 살아가는데 에너지 공급해주고, 그 식물, 동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히면 화석연료가 되는데, 그 화석연료를 캐다가 또 우리가 화력발전 이런 데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석유나 이런 거는 또 자동차 굴러갈 때 쓰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를 아셔야 돼. 근원이 아닌 것. 지구 내부 에너지인 지열 발전이나 핵 발전, 이거는 태양 에너지랑 상관이 없어요. 지구에 있는 우라늄이 그런 게 이제 분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력 발전도 달의 인력이 더 중요합니다. 태양의 인력보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광발전이 있고 원자력 발전이 있고 풍력 발전이 있는데 태양 광발전만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발전소 이런 거 발전소 이런 거는 이제 그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얘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 광발전을. 이런 반도체를 이용한다. 근데 태양 열 발전은 또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태양 열 발전과 태양 광발전 다릅니다. 장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 이산화탄소 이런 물질 발생하지 않는다. 진동 소음 적다. 발전에 별도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발전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전력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 초기 설치 비용 많이 든다. 뭐 이런 거 있고. 태양 전지판이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뭐 눈이 부시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고 뭐 저런 단점이 있긴 하다. 그래서 이게 그 효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모듈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핵 발전은 핵 분열 발전을 이용하는 거고요. 핵 융합 발전은 아직 연구 단계가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속력이 느린 중성자, 속력이 빠른 게 아니라 느린, 속력이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했을 때 핵분열이 되면서 속력이 빠른 애가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감속제를 이용해서 속력을 느리게 할 거고 아무튼 한 개 부딪혔을 때 3개가 나오니까 이게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나와서 2개 또 이렇게 막 분열하고 또 뭐 2개, 3개 분열하고 이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라늄의 그 양을 높여서 농도가 높아지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우라늄의 양을 좀 낮추면 핵 발전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자로는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잘 적절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수증기를 끓여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거기서 이제 요 안에 우라늄 원자로 안에 감속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해야지 이게 분열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면 그냥 지나쳐 가는 거거든요. 감속제는 속도를 감소시켜서 핵 분열은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감속제는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일어나게 하는 게 감속제고 제어봉은 너무 중성자가 많아져. 그러면 그거를 흡수를 해. 흡수해서 제어봉이 핵분열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어봉이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성자를 잡고 흡수하게끔 하는 겁니다. 감속제는 오히려 핵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거기 물을 집어넣어서 걔를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수증기가 운동 에너지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빈을 돌려요. 그러면 이제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류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는 다시 냉각을 시킵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수증기는 여기 있는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은 다시 또 여기 냉각기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로 하나에 필요한 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짓습니다. 강가 근처에 짓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나오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나오면 그 주변에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고기나 이런 게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라늄을 3에서 5% 정도 농축하게 되면은 핵 발전하는 데 쓰이고 원자력 발전은 50% 이상이네. 이거 엄청 많이 농축하네. 원자 폭탄이 되려면 이제 90% 이상 농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발전기가 적당한 속도가 돼야 되는데 요 기아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요게 좀 이제 천천히 돌더라도 이 안에 발전기는 좀 빨리 돌게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 에너지 자원 이용량의 85%가 화석연료네요. 많이 쓰네 아직도. 근데 저거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저걸 많이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핵반응식은 원래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한데, 205쪽에 예제는 좀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보일 때 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라늄이 중성자에게, 중성자 N이 중성자랑 부딪히면 흡수가 되면 이제 분열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92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전하량을 의미하는데, 전하량을 여기 양성자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90이고 0이잖아요. 얘는 양성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성자는. 그럼 합치면 92야. 근데 여기 56이랑 여기 0이지,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합쳐가지고 96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자 번호가 92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32 이내가 들어가요. 32 이내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책에는 뭐 나왔죠? 갈륨 뭐 이런 거 나왔나? 아니면 크립톤이네. 위에 보시면 KR 뭐 이렇게 써져 있네. 아무튼 얘가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숫자 합이랑 오른쪽 왼쪽이 같아야 돼요. 똑같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질량수. 이건 질량수인데, 질량수의 합이 236인데 여기는 141이고요. 여기는 3 곱하기 1 해가지고 여기는 3이고요. 그래서 144네. 합치면 요거 합치면은 235에서 요거 뺀 것만큼 뭐가 빠졌지? 3. 1이 빠졌구나. 1이 빠졌네. 6이네, 6. 네. 빼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네, 9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이제 질량수가 92고, 양성자 수가 32개인 그런 원소가 와서 핵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다시 밑에 있는 거에 합이 같아야 된다. 이거 합하면 얼마지? 92죠? 그러면 여기 0 오는 거고요. 그럼 중성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여기 합하면 얼마죠? 236이죠? 여기 합하면은 234죠? 그럼 요거 요런 애가, 중성자 요런 애가 2개 나와야 돼요. 2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중성자 2개가 나온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합니다.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고, N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생기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전자죠. 전자가 생기고, P형 반도체가 양공이 생겨요. 그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의 양공이랑 이제 결합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거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고 쉴게요. 208에서 209.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208에서 209 쪽 풀어보세요.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이게 태양계 질량의 약 99.8% 차지하는 별이 태양이죠, 태양. 빛과 열을 방출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지구의 대기와 물의 순환 이런 거 일으킵니다. 생명활동은 이별의 에너지원의 근원으로 한다. 맞는 이야기죠.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하고 그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양소를 이제 동물들도 이제 영양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기를 얻는 모든 발전 방식은 이 별의 에너지원이 근원이 된다. 아닌데 뭐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핵발전 이런 거는 지구에 있는 우라늄이나 이런 원소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랑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지열 발전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 둘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조력 발전 이런 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아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진 않는다. 근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화석 연료 사용하는 화력 발전, 수력 발전도 태양이 근원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물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증발했다가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서 수력 발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런 걸 제외하고는 요 말이 맞긴 하지. 그게 틀렸어요. 아무튼 중심부에서 우라늄 핵 분열할 때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1학기 과정에서 배운 거죠. 답은 기억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초고온 상태인 태양 중심부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분리돼서 존재하는 거를 원래 플라즈마 상태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사실은 플라즈마 상태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런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된 것이냐? 그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를 바뀐 건데,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반응 과정에서 감소한, 그 수소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될 때, 헬륨 하나가 될 때, 질량이 감소해요.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됩니다. 여기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때 에너지는 mc제곱 질량 결손에다가 c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반응 전 총질량에 비해 반응 후 총질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질량 차이를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 쓰시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수소 원자핵의 질량, 이거는 그 합쳐서 말하는 거죠. 4개 합쳐서 말하는 거가 아니네. 그냥 하나구나.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의 전 질량의 총합을 이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4개의 수소 원자핵은 이랑 전이군요. 전자 2개가 필요하구나. 2개의 전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핵융합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을 이거를 이용해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얘가 더 작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감소한 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 질량, 이거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원자 하나니까 빼면은 이게 질량 결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질량 결손. 요거만 답을 쓰시면 되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거로 나타내어라. 에너지는 이게 질량 결손이잖아. 이거
이거에 C제곱 곱한 거. 요게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mc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외우셔야 돼요. 2는 mc제곱 되시지요. 그 다음에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대기나 지표면에 반사 및 흡수되거나 우주로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있는 것만으로 골라라. 있는 것만 골라라. 이게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려면 B랑 C, 그 다음에 E도 됩니다. E, B, C 둘 다 3개 쓰시면 되는데, 이 흡수한 에너지 때문에 지표가 데워져도 뭐 데워지는 겁니다. 대기가 흡수한 것도 물론 데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온실효과 때문에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한 에너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 대순환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B, C, E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돼요. 이런 거. 이건 우주로 나간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어도. 요거 들어온 것 중에 이거 B, C, E 나가는 거 반사돼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대기 대순환을 일으켜 바람이 불게 한다. 맞고요. 그럼 물의 순환도 일으키는 거 맞고요.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화석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다 맞네. 왜냐면 화석연료는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게 뭐 살아가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A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태양 에너지가 무엇을 해서 양분을 얻는다. A는 광합성 쓰면 되겠다. 광합성을 해서 양분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B,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생성된 다음에 비나 눈이 돼서 내리겠죠. 근데 그게 지열발전 에너지원은 아니지. 수력발전 이런 건 되겠죠. 높은 곳에 위치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 맞죠?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네. 기용,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고, 3번에 C에 알맞은 내용과 C는 태양 에너지가 이런 이제 압력차가 생기는 건데, 파도가 치려면 이제 결국에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바람. 압력차에 의한 바람. C에 알맞은 내용.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공기 차이가 생겨서 압력 차이가 생기고, 온도 차가 생겨서 압력 차가 생기면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분다 쓰면 되고, 그런 걸 이용한 발전 방식은 풍력 발전이 있죠. 풍력 발전. 풍력 발전도 결국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풍력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에 알맞은 내용. D는 화석연료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이죠. 화석연료. 그래서 화력발전도 결국에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됩니다. 되시지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은 근원이 태양에너지를 할 수 있는 이유, 파도가 치는 이유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데, 바람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죠. 바람 안 불면은 파도 안 칩니다. 잔잔합니다. 바람 불어서 파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발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핵발전, 화력발전,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지열발전,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거는 핵이 가진 에너지. 풍력발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수력발전, 태양 에너지 근원이고, 태양광발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아시겠죠? 디귿 써야 되는구나.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무엇이냐? 어떤 소자라고 써져 있는데, 뭐 이거 반도체 말은, 태양전지네. 태양전지는, 태양전지 써야겠다.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만들긴 해. 태양전지이고, 기억은 이제, 이용한 발전 방식. 이런 거는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광.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하고 달라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니은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 충전기를 햇빛이 비추는 곳에 두면은 빛 에너지가 있다는 빛 에너지가 이거는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저장되는 게 충전이고, 그래서 거기에 화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뭐 하려고 했지, 이 사람이? 휴대전화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휴대전화의 충전기.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충전하는 거죠? 충전기에, 두 번 하는 거구나. 충전기 내부 전지를 충전한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거고요. 다시 전기 에너지를 다시 이걸 화학 에너지로 바꿔야겠다. 왜냐면 이제 휴대전화의 전지를 다시 충전하는 거거든, 맨 마지막에. 그러면 화학 에너지를 바뀌는 게 맞네. 이렇게 쓰셔야겠네요. 네. 충전지에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다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라늄이 분열하는 건데, 핵 분열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에너지 양을 구하라 이거지. 에너지 양을. 그러면 얘네가 질량 클 것 같아, 얘네가 질량 클 것 같아. M1이 클 것 같아요, M2가 클 것 같아. M1이 큰 거예요. M1이 반응선. M1에서 M2를 빼면은 질량 결손이고, 그거에 C제곱 곱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답 이렇게 쓰셔야 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M1이 더 큰 겁니다. 얘네가 반응선이.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A에서 C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A는 요건데 요거. A는 원자로, B는 터빈이라고. 터빈. C는 발전기. 우라늄의 무엇이 핵분열이겠네.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다.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이랑 비교할 때 연료비가 저렴하다.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워낙 많아서 우라늄 연료비가 이제 전체 뭐 석탄, 석유 양 합친 것보다는 저렴하다 이런 뜻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다. 이거는 연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거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제약이 적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런 거는 뭐 지진도 안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바닷가 근처에 생기는데 제약이 많은 거지, 적은 게 아니라. 기억, 니은 표시하시고, 답 표시하세요. 답. 가만히 있지 마시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자,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자원 고갈 염려가 없다. 그죠? 태양광 발전 연료비 들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거는 핵발전 이야기죠. 대용량 뭐 이런 것도 뭐 화석 화력 발전 뭐 이런 거 이야기고. 읽으면서 볼게요. 태양광 발전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거 아니고. 발전 효율이 낮아 대규모 발전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효율이 높진 않습니다. 태양 광발전이.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 다음에 3번에 핵발전의 장점. 핵발전은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라는 건 장점은 아니니까. 라가 되네, 라.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라, 부르시면 되고요. 핵발전의 단점은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방사성 그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단점은 일단 마도 되고, 그 다음에 다도 되네, 다 됩니다. 발전 과정에 생긴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풍력 발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뭐 별도의 연료비가 들지 않죠? 단점인가요? 장점인데? 5번 해야 되네. 5번에 연료비 적게 들고 자원고갈 염려 없다. 가나네, 가나. 5번에는 가나고. 풍력 발전의 단점은 뭐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새와 충돌해서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됩니다. 4번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늘려가야 하는 까닭. 화석연료의 매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맞네. 현재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지 않습니다. 높아요, 높아. 기억력 골라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쪽도 마저 합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80% 가까이를 화석연료를 씁니다. 근데 화석연료는 만들어지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려요. 뭐 한 거의 2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 고생대 때 그런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 같은 게 쌓였다가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석탄, 석유 이런 천연가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쓰는 데는 뭐 거의 한 200년? 뭐 그거 만에 막 다 사람들이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물이야, 식물이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석탄이 됩니다. 석탄은 주성분은 탄소고,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액체나 기체 상태의 석유가스나 석유가 됩니다. 이거는 탄소,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연소가 되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겠죠. 좀 늘어났네. 그래도 옛날 선생님 공부할 때보다는 다시 발견된 양이 더 많은가 보다. 아무튼 석탄은 220년만 지나면은 다 써버리는 거고, 석유는 41년밖에 안 남았네요. 41년이면 금방입니다. 선생님 나이 40대 넘었는데 41년이면 금방 없어지는 거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68년 남았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참 뭐 청장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석유가 없는 거예요. 니네가 거의 한 뭐 50대 돼 있다. 석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진짜 새로운 에너지원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죠. 그런 걸 햇빛이나 물이나 지열이나 강수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력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재생에너지,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연료 발전. 이거는 식물을 길러서 그걸로 석유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바이오연료를. 그러니까 이제 다 소모해버리는 건 아니죠. 연료전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건데,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전기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열을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어찌됐건 수소 에너지나 연료전지,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석탄 액화 가스와 석탄이 양이 많거든요. 석탄은 이제 한 220년을 쓸 양이 있으니까 석탄을 가지고 석유나 가스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에너지라고 하고, 재생에너지는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는 거, 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다.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핵에너지라던가, 이건 아니야,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야. 그런 거라든가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해양에너지 이용한 방식, 조력발전이 있고 조류발전이 있어요. 화력발전도 있고, 어떤 데서는 조류발전도 어떤 학교에서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일단 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댐을 쌓아야 돼. 댐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닷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시와호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 저기 어디지? 소래포구 있고 이런 데 가면은 시와호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가면 여기 시화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시화호. 요게 엄청 길어요. 이게 엄청 길게 이만큼 댐을 쌓은 거예요. 여기가 조력발전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조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조력발전소입니다. 얘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류 발전이라고 따로 있어요. 조류 발전. 그런 걸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서, 조류 발전. 조류는 이제 그 밀물 썰물이죠. 근데 이거는 꼭 댐을 쌓지는 않아요. 그냥 이 물 위에 띄워 놓는 거예요.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조류 발전은 조류를 이용하는 거고, 조력 발전은 댐을 쌓아서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거고, 조류도 물론 밀물 썰물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발전소가 훨씬 좀 소규모죠. 조력 발전이 훨씬 더 대규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에 설치를 하는 거야. 그냥 댐을 쌓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조류를 이용하는 거니까. 조류 발전은 그냥 설치를 해 놓습니다. 이런 거는 그 뭐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대첩 그 한 울돌목 이런 데가 조류가 되게 세거든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무튼 자원 고갈 염려 없고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아서 온실기체 배출이 거의 없고, 발전 비용이 발전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뭐 연료비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없죠. 예. 한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단점은 밀물 썰물 큰 지역에만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 비용 많이 듭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항상 같지 않으므로 발전량이 균일하지 않다. 바닷물의 높이 차가 없을 때는 가동이 중단된다. 예.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원래 그 시와호가 바다였는데 호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엄청 그
더러웠어요. 이걸 이제 시와호 자체를 담수화 시키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막아놨는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담수화는 포기하고 그냥 조력발전을 쓰는 건데, 조력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류 생산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갯벌 같은 게 파괴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게 있죠. 파력발전은 파도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공기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파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 근데 이제 날씨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연료전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이따가 설명하고, 216쪽에 있는 문제 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여기 해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만들어지는데 매우 오랜 시간 걸려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변환돼야 됩니다.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맞죠? 이렇게 고갈될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화석연료 소비량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죠? 기억률대로 다 맞는 거고, 그거를 대체를 해야 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와 햇빛, 물 이런 거는 신에너지고 요거는 재생에너지인데 합쳐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원 고갈 염려가 없거나 적다 맞고,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뭐 핵발전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환경 오염에 염려가 많이 되죠.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그거는 아니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써요 지금. 모든 신재생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다. 아니죠. 뭐 지열 발전이라던가 이런 거, 뭐 조력 발전 이런 거는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그러시면 되고, 자. 다음 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아닌 거, 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아닌 거, 화력발전만 있네요. 가만 고르시면 되네요. 화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다. 시와 방조제에 관한 모습인데, 밀물일 때 수문을 닫으면 해수면이 시와호의 호수면보다 높아지는데, 이때 바다 쪽에서 호수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한다. 이 바닷물의 이동을 무슨 에너지를 생산한다. 뭐라고 해야 돼? 조력발전이긴 한데, 이 발전 방식 써라. 조력발전 쓰면 되고, 일단. 조력발전. 여기에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구나. 그냥 단어가 아니군요.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작동시켜. 이렇게 쓰면 되겠네.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파력발전은 그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기 흐름을. 이런 발전 방식은 파력발전이고, 파력발전의 장점 마찬가지로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온실기체 이런 거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단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파도 많이 치는 날 있고 적게 치는 날 있잖아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쉽게 부서지나 봐요. 이게 파도 충격 때문에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구성이 약하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 볼게요. 연료전지는 사실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수소 연료전지를 의미하는 거고, 수소를 연료로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를 넣어요. 근데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흘러나오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건데, 전자는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무튼 여기로 와가지고 요 수소 이온도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수소 전자랑 이거 만나서 산소랑 또 만나서 뭐가 되냐면 물이 됩니다. 물이 돼요. 그래서 물이 배출이 돼. 그러면 공기 오염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도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원래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할 때 쓰였어, 이런 게. 왜냐면 얘를 이제 전기 에너지도 쓰면서 물이 나와. 우주로 날아가는 동안에 물도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물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는 원래 그 우주 개발할 때 쓰인 거고, 근데 이게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에너지를 얻으면서 물만 생성함으로 환경 오염물질 거의 배출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한계점,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생산. 근데 수소를 또 만들려면 또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수소는 주로 바닷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산, 저장, 수소는 또 폭발성이 있어요. 가끔 뻥 터집니다. 그 다음에 운반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단점이고, 연료전지를 이용하면은 수소 자동차 있죠. 수소 자동차. 뭐 그런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입니다. 뭐 비상 발전해야 된다. 이러면 연료전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나다. 연료전지도 신재생 에너지 하나입니다. 연료전지도. 신에너지에 속하는 신에너지. 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도시 뭐 이런 게 건설을 했나봐. 이제 우리나라도 있구나. 뭐 양산, 김제, 아산, 청주, 홍천. 그렇군요. 아무튼 집이 좀 특이하긴 하지. 보통 아파트 같지는 않고 뭐 풍력이나 여기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열 발전 뭐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들을 짓고 있다.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은 적당한 기술인데 해당 지역의 정치, 문화, 환경 조건을 고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한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별도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야 된다. 적정 기술 중에 이제 뭐 팟인팟 냉장고 뭐 이런 건데, 여기 항아리랑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넣어 놓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이 안에가 시원하게 보존이 됩니다. 증발열을 이용해서. 생명빨대, 라이프 스트로우는 이제 이렇게 드럼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세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건데, 생명빨대를 빨아들이면 이게 세균을 죽여요. 이 안에 통과하면서. 뭐 아이오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균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드럼물도 그냥 직접 빨아 먹어도 뭐 이렇게 막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와카 워터나 아니면은 뭐 있지 큐드럼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해당합니다. 큐드럼.
적정 기술에 해당합니다. 와카워터. 자, 물을 전기분해해서 연료전지 만들기. 요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정도 여기 학원에서 실험 시간에 하는데요. 이거 사실 원영이는 이거 한 적 있습니다. 이런 거. 연필심에다가 황산 나트륨 수용액에 담그고 전지를 연결하면 물이 분해가 돼서 이 그 물과 산소가 이 연필심 안에 이렇게 좀 채워져요. 연필심 안에. 원래는 이제 남는 애들 빠져나오겠지만 연필심 안에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수소와 산소가.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 산소가 채워졌겠다. 산소. 나머지 이거는 수소가 채워졌을 테고. 자, 그런데 그거를 이게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는 치우고 여기에다가 이걸 연결한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산소와 수소에 의해서 빛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쓴 거죠, 지금. 네,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탐구 문제 1, 2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번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돼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이 H2O인데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전기 분해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발생한 기체 부피는 산소가 수소보다 크다. 틀렸는데 봐봐. 이게 계수 맞춰보시면 수소가 2분자 만들어질 때 산소가 1분자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 부피가 더 크죠. 산소 부피는 작은 거고. 답은 2번 일단 고르시고.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연필심에 수소가 저장된다.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잘 하시려면 산소가 원래 마이너스성을 떼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극에 가가지고 산소가 발생하는 거고, 이 플러스성을 띄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연필심에 수소가 저장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수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2는 뭐지? 2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은 다음에 다시 얻으니까 전자가 수소구나. 수소에서는 전자를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는 산화네, 산화. 전자 잃으니까 산화 반응이고, 2에서 황산 나트륨은 전해질 역할을 한다. 전기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수소 이온은 발광다이오를 지난다. 아니죠. 수소 이온은 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발광다이오드 지나는 거는 전자죠, 전자. 예, 답은 2번, 4번, 6번 고르면 되는데, 과정 2에서 물은 전기 분해할 때 과정과 반대 반응이다. 반대 반응 맞습니다. 그러면 2번, 4번, 6번 맞고요. 과정 2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때 열 에너지도 발생하는 거지, 그때. 그 다음에 이거는 LED에서 발생하는 거죠. LED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형태는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보다 연료전지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이유를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하여라. 이거는 이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열 에너지가 뭐 수소의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물의 운동 에너지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쓰자.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화력 발전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효율이 높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4번까지 했고요. 네, 5번부터 9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수소가 일로 들어와요. 그럼 수소가 여기서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 간단히 설명하시고,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 전자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거고, 전자는 전선 따라 이동하면서 전구 밝히고, 요 플러스 이온은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랑 수소 이온이랑 전자랑 다시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예요. 외부 회로와 전해질 용액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외부 회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 이동하는 거고,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는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원리를 토대로 연료전지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문장일 수 있는데, 지구에 물이 많아요. 근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러긴 하지만 수소가 막 수소 자체로 막 많은 건 아니어서 이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거 기억하시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니은 이거 골라두시고, 발전 방식 ABC의 특징, A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조력 발전이야. 조력 발전. 파도, 파력 발전. 연료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연료전지를 말한 겁니다. 연료전지. 그래서 기억은 이제 이 두 개가 겹치는 거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다. 뭐 맞는 거긴 하네요. 내구성이 약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제 파력 발전 이야기고, 이건 파력 발전 이야기야. 이거는 파력 발전만 해당하고, 발전 과정에 별도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요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연료비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거 세 개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분류하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여기 되어 있네. 요거는 이제 둘 다 해양 에너지네. 해양 에너지. 얘니까 이거 가에는 기억이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근데 또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이거는 나에 들어가요. 나에 니은 들어가고. 발전기를 이용한 방식인가. 태양 광발전과 연료전지 둘 다 발전기 돌리는 건 아니네요. 근데 얘네들 발전기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 딕은 여기 들어가야겠다. 발전하는데 별도 연료가 필요한가? 요거 다에 보면은 연료가 별도로 필요한가? 없는가? 맞네. 다에 리을 들어가면 됩니다. 없으면은 얘니까. 발전소 건설 과정에 갯벌이 파괴되는가?
이거는 조력 발전만 해당해요. 조력 발전만. 화력 발전은 뭐 갯벌이 파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면 맞네. 얘 이쪽에 되는 거니까 미음 쓰면 되겠고,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에 전환되는가? 이거 되네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집은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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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그 다음에 8번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 네, 쓰시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술. 적정 기술. 여기 다 했고, 일단은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는 좀 다음 주에도 할 거니까 선생님 복사해준 거 프린트 가져오시고, 숙제는 암기놓고 쓰는 거 숙제할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옆방으로? 아니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겠습니다.